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태원 사태 때문에 그 이재명 사건이 살짝 뒤로 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태원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그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거 조금 뒤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오늘 중에 나왔던 이 검찰의 수사 동향, 그리고 이제 대장동 비리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발언한 내용, 이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현재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요. 일단 김용 구속기간이 이제 8일 날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이 기소 조치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정치자금법으로 묶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압수수색할 때부터 구속할 때부터 이 정치자금법으로 묶어놨는데, 플러스 다른 범죄, 그래서 지금 이제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문제를 검찰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김용원 시종일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너무나 확고한 그런 물적 증거물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일당들의 일관된 진술, 이런 걸로 본다면 김용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확실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유죄 판결, 최소한도 징역형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용희를 사법 처리를 딱 끝내버리면 지금 이제 정진상이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진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전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렌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까지는 아직 안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김용은 이제 핸드폰 포렌식 이걸 비번을 안 알려줘 갖고 핸드폰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요, 이 외장 하드를 압수를 했는데, 최근에 정진상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외장 하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정진상이가 말이죠,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에러를 겪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정진상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김용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이 증거인멸죄를 적용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2타로는 이제 정진상, 그래서 정진상의 강제 소환 수사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을 노리는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오늘 상당한 뭐라고 그럴까요?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성남시에서 말이죠,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그만둘 때까지 2013년도는요, 대장동 사업이 착수가 될 때예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이재명의 서류, 이런 거를 갖다가 무려 한 7가지를 전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아갔다. 왜냐면은요, 이 임의 제출이 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은수미 이제 잘려나갔잖아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상진 전 우리 보수정당의 의원이 지금 성남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성남시장 바꾸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임의 제출 자료로 한 7, 8가지를 지금 검찰에서 확보해 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는요,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진상하고 공모자로, 또 이 어느 두산건설에서는 제3자 뇌물죄, 농협 같은 이런 다른 데서는 또 그냥 뇌물죄. 그래서 이미 이재명의 경우에는 중재 혐의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오늘 성남시로부터 이 관련 자료 5년치 13, 14, 15, 16, 17, 18, 6년이네요. 거의 6년치 자료를 가져가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난 김호수 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끝까지 수사를 안 하려고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배임죄로는 걸지 않겠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임죄로 못 넣게 하려고 백운규에 대한 배임죄를 끝까지 적용하지 않았어요. 한수원 사장까지만 배임죄를 적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대장동에서는 이 배임죄 걸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재산 하나도 안 남아요. 완전히 다 재산 다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위가 워낙 크니까, 배임 혐의의 단위 돈 손해본 액수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김호수 문정권의 검찰은요,
이재명의 배임에 대해서는 아예 근처도 못 가게 딱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정진상만 슬쩍 부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의 목적은 정진상과 그다음에 김용희가에게는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크고요. 이미 뭐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허위사실 이걸로다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선 자금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유동규는 내가 배달 사고 낸 게 아니다. 1억짜리. 1억짜리 내가 챙긴 것은 8억 4,700만 원 받아갖고 1억을 내가 가졌는데 이거는 이 중에 일부는 대선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김용, 정진상에게도 전부 지금 집중되고 있고 이게 결국은 이재명을 노리는 거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임 혐의. 그래서 지금 오늘 성남시에서 대규모로 이 서류들을 가져간 것도 결국은 배임 혐의와 관련된 거. 배임 혐의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넣었어야 되는데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안 넣어가지고 화천대유, 김만배, 정영학, 그 다음에 남욱 이런 사람들이 싹쓸이 해갔잖아요. 이름으로써 성남도시공사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다. 이게 이제 배임 혐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그 삭제 이 과정에 이재명이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어느 정도 어떤 지시를 했는지 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거를 캐기 위해서 이 광범위한 서류를 전부 가지고 갔다. 그래서 이 대선 작업, 그 다음에 허위 사실 유포, 그 다음에는 대장동관에서는 배임 혐의, 여기에 검찰의 수사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핵심 포인트로 되고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뉴스를 보셔야 뭐가 뭔지 아시죠? 안 그러면 복잡해갖고 이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부분이 아니 뭐 제 시청자 분들께서도 뭐 이 법학 박사도 있을 테고 변호사, 판사, 검사도 있을 텐데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법률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이재명 이 사건 제가 뭐 많이 연구를 해서 쉽게 제가 보도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이 수사의 방향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제 보도를 들어주시고 또 다른 이 미디어 보도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용과 관련해서는요, 8억 4,700만 원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게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요, 검찰에서 최근에 성남시부터 가져간 자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료들을 가져갔느냐? 예, 지난달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지난달.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조금 뒤늦게 언론에서 이거는요. 본래 보도가 지금은 모든 언론에 이제 회자하고 있는데 문화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5년간 이 기록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2013년도 1월 대장동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2018년도 12월까지 시장실 방문 기록들, 시장 일정표, 그 다음에 시장실에 배정된 법인카드가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서류가요, 시장실 그 차량 운행 일지, 그래야 차 타고 어디 돌아다니는지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법카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잘 나오겠죠. 자, 그런데 시장실 방문 기록이 말이죠. 이게 시장 일정표도 그렇고, 고도의 보안 사항인 경우에는, 야, 너 그거 적지 마. 일정표에 넣지 마. 내가 유동규 만나는 거 거기 넣지 마. 남욱이 만나는 거, 정민용 변호사 만나는 거, 김문기 팀장 만난 거 이거 넣지 마. 그러면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장실 방문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고도로 민감한 인물이 올 때는 야, 그거 기록에는 남기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 기록이라든가 일정표가 상당히 참고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적으로 100% 맞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이 서류들 그리고 다른 대장동 입당들의 진술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검찰에서 이걸 크로스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네 가지 말고서도 성남시청의 안내도, 그 다음에 내부 배치도, 그 다음에 부서별 배치도 2층. 왜냐하면 2층에 시장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성남시청에 또 뭐 CCTV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얼마나 밀접하게 업무를 받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자료를 가져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서 이 대장동과 관련된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범법 요소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배당금 지급까지 5년간의 성남시장 업무 자료를 전부 다 이제 수사팀에서는 분석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이 도공 실무진이 건의한 사업 협약서상의 민간 사업자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어떻게 해서 삭제됐는지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아니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이 뒤늦게 임의 제출 방식이지만 이걸 가져갔느냐, 검찰이. 지난 5월 달에요. 저도 그 당시 이제 몇 번 보고해 드린 적이 있는데, 대장동 원중인 33명이 말이죠. 이재명의 배임죄를 중앙지검에 고발했어요. 이때 주민들이 한 15명 정도를 이 관련 인사들, 성남도공이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이런 이 관련 인사들을 갖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할 때 핵심이 바로 배임 혐의였어요. 한 3천억 원의 부당 이익을 이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갔다. 이거 위법이다. 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지금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정민용이가 굉장히 실세잖아요. 정민용이가 당시 전략사업 실장했는데 이재명을 얼마만큼 대면 보고를 했는지, 어떤 건을 보고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따져볼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한테 2014년도에도 1억과 5천만 원이 갔잖아요. 그리고 작년 4월에서 8월까지 8억 7천만 원이 간 거. 이런 의혹도 이게 과연 이 의혹하고요. 이 돈이 오고 갔는데 이 대장동 일당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일당들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은 바람에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 환수 조항이 없어진 데 따른 이익이 이게 결국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넘어간 그 돈이 아니냐. 이런 거의 연계성을 따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또 새로운 뉴스 중에 하나는 말이죠. 지금 이제 정영학이가 이제 또 제대로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남우기가 불고 있죠. 그다음에 유동규가 불고 있죠. 자, 이번에는 대장동 일당 중에 핵심 키 멤버인 정영학이가 제대로 불고 있습니다. 뭐냐? 정영학이가 말이죠. 이 회계사가 오늘 재판에서 뭐라고 했느냐? 정영학이는 유동규가 말이죠. 이 김용하고 정진상과 상의해서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공동개발에서 이 합동개발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유동규가 보고를 했다. 이 내용을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3년도 7월 2일 날 남욱하고 그다음에 정영학이가 둘이서 이 대화한 내용을 녹취했어요.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느냐. 유동규 화살표 캠프 가로하고 정진상 김용 그리고 또 이 화살표하고 이 캠프는요. 여기서 리는 당연히 이재명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캠프에는 정진상과 김용 그러니까 이게 2013년도 7월이니까요. 2014년도에 성남시장 재선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이미 그 당시 그러니까 재선을 하기 위한 캠프가 자기네들끼리는 다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 캠프 이 정진상 김용은 이재명 사람들인데 유동규가 말이죠. 김용 정진상과 다 상의해가지고 대장동에서 뭘 하느냐? 비버리 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이 안 되도록 이재명한테는 다 보고했다. 이러한 이 그림을 그려서 오늘 설명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말이죠. 2013년도 7월 달에 취임 3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흥 1공단 부지하고 결합 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개발하는데 종전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 방식을 안 하고 이제 비버리힐스 같이 타운하우스 위주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도시 지원 시설을 적절히 배분해가지고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판 비버리힐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거 대장동 일당이 볼 때 이걸로 하면 돈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유동규가 총대를 메고 정진상하고 김용을 말하자면 설득을 해서 이거 한국판 비버리힐스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재명한테 유동규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6년도에 말이죠. 이재명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신흥 1공단 부지하고 대장동은 분리 개발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이요.
지난 5월 2일 날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이 정영학하고 남욱이가 통화한 통화 녹취록이 그때도 공개가 됐는데, 그때 남욱이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유동규가 이재명을 만났는데 왜 그 자꾸 비버리스를 꺼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시장이 복잡하니까 시장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알아서 해, 나는 공원만 만들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비버리스 이재명의 블랙 계획이 물 건너가고 이 대장동 일당들이 구상했던 순수 민간 개발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초과이익 환수장치까지 삭제하고 이래서 지금과 같은 천문학적 이득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는요. 유동규가 밝힌 내용인데 이재명 후원금으로, 그러니까 배달사고 났다고 하는 1억 원은 이재명 후원금으로 내가 수백억만 원을 썼다. 그리고 이 김용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수백만 원 후원금으로 냈다. 이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와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민주당 이거 거짓말로 한 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자,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정영학하고 그다음에 이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 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말이죠. 누가 이 후원금을 냈느냐? 그러니까 유동규의 동건이하고 정민용이 냈어요. 유동규의 동건이하고 정민용. 그런데 민주당은 말이죠. 자기네가 조사해 보니까 유동규 이름이 없다. 예. 그리고 대신에 정영학하고 10만 원, 김만배하고 5만 원만 적혀 있다. 정영학에는 경선 후원금, 그리고 김만배는 본선 후원금, 그리고 다른 명단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이 경선 후원금 낸 내역을 다 보면 중앙일보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이 동건녀는 30만 원을 냈고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는 100만 원을 냈어요. 둘 다 7월 10일 날 냈습니다. 작년도에.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게 거짓말하는 거가 드러났잖아요. 예. 대선 경선 후원금 명단을 중앙일보가 취재해봤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해명이 결국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뉴스를 읽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는 남욱의 측근 이모 씨, 이 메모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얼마나 줬다는 거. 이 측근을 소환했고 또 남욱이가 가지고 있는 NSJ 홀딩스라는 회사의 사내이사 김모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현금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검찰에서는요. 쌍방울의 김성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노수 주식 245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을 갖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순회하지 못하도록 이거를 몰수하는 거예요. 이 법적 조치를 다 끝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도요. 이거 빨리 들어라라고 하는 이 압박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재명 사태와 관련된 어제 오늘 나온 핵심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